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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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 정진희 PD고요. 오늘도 역시 연세 리엔 피부과 이세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네, 잘 지내셨나요?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월요일이 원장님이 가장 바쁘신 날인데 네, 이렇게 항상 강의를 해주시러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네,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나서 여드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그쵸? 네, 지난 시간에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얘기 좀 여드름의 해주세요. 네. 양대산맥이죠. 네. 여드름을 치료하면 이제 흉터를 치료해야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여드름 흉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아마 그 흉터 자체도 고민이시지만 또 흉터 치료를 해도 조금 뭐랄까 그럴까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혹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도 여드름이 또 새로운 여드름이 나면서 새로운 아, 흉터가 또 생기는 뭐 그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다뤄주실 예정이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여드름에 관해서 그리고 흉터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강연 후에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많이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슬픈 로자님, 동환찬치님, 그리고 지니지니님, 랭커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 여드름 치료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억하시나요? 여드름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관리? 네, 네. 관리해야 된다는. 어우, 역시 정 PD님 아주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드름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드름 흉터는 어떤 미용적인 시술이 필요해요. 치료를 위해서는. 음, 근데 여드름 흉터를 치료했다고 그래서 여드름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음, 내 몸에 여드름이라는 내 몸의 어떤 체질, 내 몸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해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했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고, 음,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흉터 치료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혹은 흉터 치료했는데 다시 나빠졌다. 음, 이거는 왜냐하면 흉터를 치료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 여드름 치료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선의 깊이가 깊고 여드름이 음, 악화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체질의 문제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신 음, 이후에도 여드름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라든가 혹은 뭐 먹는 약을 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그 유지요법으로 우리가 바를 수 있는 약들, 지난번에 제가 바르는 약도 한번 디페린이라는 약이라든가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뭔가 그런 꾸준한 여드름을 음,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오늘은 주제는 이제 흉터에 대한 건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국과 흉터에 대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좀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은 이거를 조금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음, 자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이제 피부 결의 변화보다는 네. 빛깔의 변화. 다시 말해서 음, 붉은 자국. 네. 그러니까 여드름이 났던 자리가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네. 이렇게 붉은 자국들이 있죠. 네. 하지만 이분은 보면은 피부 결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아, 네. 판판한 피부에 붉은 자국들이 있는. 물론 이 붉은 자국이 사라지면 아마 몇몇 군데는 조금 패인 흉터가 있는 것 음,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피부 결의 변화보다는 붉어지거나, 혹은 이 붉어지는 게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색소 침착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음. 자국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결을 봐야 자국인지 그렇죠. 흉터인지 구분할 그렇죠. 수 있다는 근데 이쪽을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가 흉터라고 하는데, 네. 흉터인 분들은 보면 피부가 네, 울퉁불퉁하죠. 결이 조금 변화가 그렇죠. 피부 있네요. 결이 변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외국 논문에 보면은 스킨 텍스처의 체인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흉터냐 흉터가 아니냐는 이 네. 스킨의 피부의 텍스처가 변했느냐, 이 결이 음, 부드럽게 그냥 결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국이냐 흉터냐를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그렇구나. 네. 사실 자국, 흉터 저는 똑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뭔가 치료법도 치료법이 크게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그래서 그래요? 네. 이렇게 붉은 자국이라든가 네. 아니면 색소 침착이 있는 그런 음, 자국들은 사실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지장 없이 치료를 해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음, 치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얼마나 걸리죠? 뭐 그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아, 날 것 같아요. 네. 뭐 짧게는 한두 달에서부터 길게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음, 있거든요. 근데 자국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음. PD님처럼 방송하시면서 자국 치료 가능해요. 오, 그래요? 네, 자국 치료는 충분히 오, 가능합니다. 네네. 그 별로 힘들지 않게 자국 치료할 수 있어요. 음, 다만
이렇게 결의 변화가 있는 흉터일 경우에는 네. 이때는 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큰 각오와 네, 결심이요. 네. 네. 어떤 고생을 좀 치료? 하게 네. 됩니다. 이 네. 결을 변화시키는 거는 아. 사실 이렇게 한번 생긴 흉터라는 거는 네. 결이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는 잘 치료하면 나중에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피부의 결이 변한 흉터는 아무리 잘 치료해도 완벽하게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든 치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치료 아, 자체도 힘들고 그렇군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단 생긴 흉터는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렇구나. 한번 강조하지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여드름 치료를 이제 제대로 잘하는 거. 네. 예,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흉터가 생겨버렸다. 네. 그때 이제 치료해야죠. 근데 네. 치료가 제가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 여드름 흉터 치료는 결의 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술적인 방법들 그리고 레이저도 수술이요? 예, 좀 더 침습적인 그러니까 피부에 상처를 만드는 그런 어떤 상처 치유의 과정을 다시 밟게 하기 위해서 네. 큰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치료 후에 얼굴이 많이 붉어진다거나 음. 정말 그 내가 이 얼굴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거울 보면은 치료가 끝난 후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네, 정말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그런 붉은 자국이 붉게 된 어떤 피부의 변화가 뭐 한 3, 4일 정도 갈 정도로 아. 그리고 뭐 딱지 같은 것도 많이 안 들 수 있고요. 어떤 부위에서 진물이 좀 이렇게 막 흐를 수도 있고 네, 아. 그런 식의 큰 어떤 자극을 많이 주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드름 흉터 치료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인지 네. 너무 궁금한데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 결론이 더 궁금해졌어요. 네. 그렇게 큰 각오와 어떤 큰 자극과 네네. 큰 시술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럼 결을 바꿀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 결을 네. 완벽하게 막 뭐 달라지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심한 분들일수록 치료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저희 피부과 의사 그래요?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 미세하게 페인 흉터, 미세한 그런 어떤 음. 피부 결의 체인지보다 그런 분들의 그 예전에 그 광고 카피 기억나시나요? 필립스 광고 카피에 보면은 뭐였죠? 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그럼요. 네. 사실 그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흉터가 심한 분들은 네. 이렇게 아주 심한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수준에서 그래요? 더 최고가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건 네네, 어렵지만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유관으로 안 좋은 이렇게. 상태에서 네. 정말 이분이 피부가 안 좋고 흉터가 심해가지고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적어도 뭐 여성분들 같으면 옅은 화장 정도를 하고 네. 뭐 다녀도 예전보다 친구들이나 누구 만났을 때 피부 많이 좋아졌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 그 정도의 개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할수록 더 네,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그림이 우리 피부과에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아주 획기적인 신기원을 만드는 그런 치료의 그림이에요. 네. 다들 그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어봤어요. 웬만한 그 여드름 흉터에 관심 있거나 혹은 어떤 피부 관리, 피부 노화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들어봤을 텐데 네. 이 여드름 흉터 치료는 프락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치료 방식이. 네. 그러니까 프락셀 전에는 이런 방식의 레이저를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흉터가 있는 부위 자체를 아예 박피를 다 해버리거나 네. 아예 뭐 그 레이저 박피 혹은 화학 박피를 해서 아예 피부를 진피층까지 날려버리는 거죠. 깎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깎아서 새로 네. 살이 차오르게 하는 건데 어머. 문제는 이런 치료가 일단 통증이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물론 프락셀도 아파요. 프락셀도 아프지만 네. 정말 굉장한 통증이 있고 자, 치료 후에 아예 피부를 일정 부분을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약간 뭔가 진물도 피부가 많이 나고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진물도 굉장히 네. 많이 흐르고 회복 기간이 네. 이렇게 한 번 치료를 레이저 박피 같은 걸 하고 나면 회복 기간이 뭐 한 달 이상, 엄청 기네요. 네, 한 달 이상, 두 달, 예를 들어 거의 한 달 가까이 얼굴에 그 뭐 붙이고 다녀야 된다거나 어머.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부작용이 많죠. 피부의 전층을 이렇게 날려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화상을 입고 나면 그 자리가 붉은기가 생기는 게 몇 년간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붉은기가 몇 년간 간다거나 혹은 오히려 이렇게 아예 전층을 날려버리는 치료를 하고 나서 화상 흉터처럼 울퉁불퉁한 없던 흉터가 생기거나 오히려. 네, 오히려 아. 이런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네. 예전에 그 프락셀이 나오기 전에 흉터 방식이 치료 방식이었어요. 근데
프락셀 레이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레이저 빔을 이렇게 넓은 부분을 한 번에 날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을 부분 조금씩 날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작은 부분은 날아가고 옆에 정상적인 피부는 남아있고, 또 작은 부분이 날아가고 정상적인 피부가 남아있고, 작은 부분은 날아갔지만 이쪽에서 빨리빨리 채워져요. 정상적인 세포들이. 네.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네. 부작용도 당연히 적을 테고, 그러네요. 물론 아프지만 프락셀도 네.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엄청 물론 많아요. 아픕니다. 물론 네. 아프지만 하고 나서 그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네. 통증이나 이런 게 과거의 방식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거군요. 이 프락셀이라는 레이저가 벌써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프락셀 치료를 처음 시작한 거는 한 2005년, 2004년, 뭐 한 2004년 그쯤에 아마 프락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됐고, 어떤 레이저 치료나 그 이후에 생기는 어떤 레이저 치료의 흉터뿐 아니라 노화 치료에 응용하는 레이저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치료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프락셀 레이저를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는 프락셀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는 게 아니라 네. 프락셀이 처음 나오면서 어떤 이런 레이저 치료의 개념을 한번 완전히 바꿔준 패러다임을 네, 바꿔.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꿔준 그런 기념비적인 레이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지금은 물론 얘기했죠. 10년 전, 네. 10년도 더 된 거. 그러니까 네. 더 좋은 방법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프락셀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네.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시술법인 것 같은데, 그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좀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고 있는지. 마취연고를 궁금해요. 바르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 프락셀은 예전 프락셀에 비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이제 초기에 프락셀이 처음 나왔을 때 2006년에 제가 프락셀을 네. 처음 써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2006년에 시술할 때는 마취연고를, 엠라라고 하는 마취연고를 한 1시간 정도 그 치료받는 분한테 바르고 치료를 해도 치료를 받는 도중에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중단? 네, 어머. 나가시거나 혹은 어머. 못으로 피부를 긁는 것 같다. 어머.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어머, 저는 안 할래요, 그럼. 물론 이게 정말요? 그 어느 정도 강도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건 흉터 치료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네. 어떤 노화 치료나 약하게 해서 피부 재생을 요하는 치료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아프진 그 않아요. 용도에 따라 조금씩 네, 다르군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 근데 이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프락셀로 내가 치료를 과거에, 지금은 이제 또 워낙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달라졌는데, 처음 프락셀이 나왔을 때는 그 시술 비용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고 치료를 해서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드름 흉터 치료하고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게 왜 그럴까? 네. 그거는 먼저 이 흉터의 형태를 보시면 여드름 흉터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요. 네.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뭔가 작은 구멍을 뽕뽕뽕뽕뽕 뚫어놓은 것 같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많이 쓰나 봐요. 얼음 송곳이라고 그러거든요. 얼음을 막 깨는. 네. 그래서 아이스 픽스카라고 얼음 송곳 형태의 흉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구멍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뚫는 걸로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뚫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흉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흉터는 박스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흉터가 푹 들어갔는데 그 네. 경계가 아주 샤프하게 뭘로 이렇게 확 깎아놓은 것처럼, 조각칼로 깎아놓은 것처럼 들어가는, 파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 네. 박스 형태로 들어있는 이런 형태의 흉터가 있고, 네. 롤링 스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꺼지긴 했는데 이렇게 푹 꺼졌다기보다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식의, 다 보면은 결이 달라져 있죠, 피부 결이. 네, 그러네요. 또 어떤 흉터는 튀어나와 있는 흉터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코 같은데, 코나 네. 이런 턱선에는 튀어나오는 여드름 흉터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흉터가 있는데, 네. 자, 근데 프락셀의 효과가 왜 프락셀을 치료하고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예전에 과거에 많이 말씀하셨냐면, 사실 예전에 처음에 프락셀 레이저가 나오고 했을 때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의사들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개념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락셀이라는 그 레이저 단독 치료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데 네.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다양한 형태의 흉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잘 안 싶은데요. 돼요. 그래서
프락셀은 전체적인 어떤 피부 결을 조금 좋아지게 해주고 하지만 이렇게 푹푹 패이거나 움푹움푹 들어간 것들이 프락셀 레이저를 겉에 쏴준다 해서 올라오지 않아요. 절대 안 올라오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를 좀 완화를 시켜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 이런 거에는 좀 효과가 아니요. 있나요? 물론 이런 거에도 우리가 써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레이저 단독으로 흉터를 치료하는 거는 이제 과거의 방식이에요. 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흉터의 형태에 맞게 치료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푹푹 패여 있는 아이스픽, 그러니까 여름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흉터는 요 작은 구멍에다가 우리가 화학박피 약물을 살짝 찔러 넣는 도트필링이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박스카라고 해서 이렇게 움푹 꺼지듯이 움푹 들어간 패인 거? 거는 이렇게 움푹 꺼지는 이 경계를 레이저로 살짝 깎아주면서 일부러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부드럽게 깎아주면서 안쪽에다가 뭐 필러라든가 혹은 다른 히알루산 같은 채워주는 거, 거군요. 그렇죠. 채워주는 거. 이런 롤링 스카도 마찬가지고요. 네. 혹은 이 안쪽에 이것들이 꺼지게 만드는 단단한 어떤 그 밴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끊어주는 시술. 아. 혹은 심지어는 이 부분을 아예 잘라내버리고 펀치라고 하는 특수한 칼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드러내버리고 봉합을 해버리는 식으로. 약간 수술인가요, 네네. 그거는? 예, 간단한 수술이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뭐 그 흉터를 가라앉게 하는 주사를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피놀이라고 하는 또 그런 다른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네. 그 어떤 의사들의 흉터 치료 방법도 굉장히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지네요. 다 다르게 흉터를 그렇구나.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프락셀을 치료하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프락셀로 단독 치료를 받으신 거죠. 아무리 프락셀을 세게 해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네. 잘 안 좋아지니까 치료를 하시는 그 의사들도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강한 강도로 치료를 했는데 강하게 치료하고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듯이 아프게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흉터 치료에 조금 실망을 하게 됐죠. 근데 점점 이렇게 어떤 하이브리드 치료, 복합 치료를 하면서 네. 흉터 치료의 어떤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에는 그래서 네. 과거에는 프락셀이라는 레이저가 어떤 대표적인 레이저였는데 그게 점점 시대가 바뀌고 벌써 10년 이상 지났고 요즘에는 굉장히 다른 방식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레이저가 오히려 이 피코 레이저라는 거. 그것도 많이 혹은 들어봤어요. 네, 포텐자라는 거는 이건 레이저가 아니라 바늘이에요.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바늘이 나오면서 피부 네. 안에서 고주파를 쏘는 뭐 그런 장비들이에요. 고주파. 네네. 네. 그래서 저 피코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피부 안에 레이저를 쏘면은 뭔가 피부 안에서 뭐 쉽게 설명하자면 피부 안에서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부 안에서 이렇게 터지듯이 약간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 네. 이 공간들을 주변에 콜라겐이 다시 채워 넣으면서 피부 재생을 일으키는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구나. 과거 프락셀에 비해서 물론 이 치료도 흉터 치료할 때 아파요. 요것도 좀 통증이. 아파요. 네. 아파요. 많이 아파요. 네. 예, 많이 아픈데 과거 프락셀에 비해서 초기 프락셀에 비해서는 훨씬 좀 덜 아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저는 이제 이 포텐자라는 그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시크릿이라든가 뭐 스칼렛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름의 어떤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뭐 인트라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바늘을 이용해요. 근데 그 바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늘이 피부 안에 삽입이 돼서 그 안에서 고주파라는 열을 쏘고 나와요. 우리 피부는 40도 이상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가면 네. 순간적으로 그 열이 올라간 부위에 작은 데미지가 생기면서 피부 재생을 하려고 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 효과를 노리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최근에는 또 이건 뭐냐면 펌핑 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고주파 그 바늘이 나오는데 그냥 바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를 당기면서 진공을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진공을 만들어서 피부를 막 부항 뜨듯이 네. 피부를 당긴 상태에서 바늘로 뚫고 근데 그 피부를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주입을 했을 때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증가시키는 그런 필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계통의 필러들을 피부 겉에 발라서 진공으로 당긴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주면 그게 피부 속으로 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늘로 찌르고 고주파를 쏘아서 하는 어떤 물리적인 자극 거기다 플러스 이런 펌핑 팁을 이용해서 콜라겐 부스터를 피부 안에 집어넣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까지
동시에 보는 이런 방식들을 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들었을 네. 때는 뭔가 제일 좋아 보이는 네, 느낌이긴 그러니까 한데. 굉장히 네. 많이 발전했죠. 옛날 네. 치료보다는.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저는 네. 이게 바늘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파요. 조금 통증이 있을 것 같아요. 아파요. 그쵸.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많이 아픈가요? 아파요. 그래요? 많이 아파서 네. 이런 치료 보통 이제 그 다른 레이저 치료 뭐 어떤 노화 치료 같은 거를 하는 네. 그럴 때는 보통 저희 병원에서 마취 연고를 뭐 한 30분 정도를 바른다 그러면 네. 이런 흉터, 그러니까 마취 연고는 바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취의 깊이가 좀 깊어지거든요. 흉터 치료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마취 연고를 발라드려요. 좀 네, 오랫동안. 그래서 네. 1시간 정도 앉아 계시기 힘들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네. 아예 그냥 우리 관리실 한 군데를 비워서 흉터 치료하시는 분들은 주무시라고 거기 괜찮네요. 그냥 네. 누워 계시라고 그래요. 1시간 좀 누워 쉬면서.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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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근데 그렇게 마취 연고를 충분히 바르고 하지 않으면 정말 네. 많이 아픕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 통증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마취 연고를 바른 후에도 그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주사용 마취제를 이용해서 피부 안에 다 주사를 해서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사를 조금 하면 훨씬 더 마취 효과가 클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것도 이제 마취하는 과정 자체가 좀 아프고. 주사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마취약이 아파요. 리도카인은 네. 주사를 찌르는 것보다 그 약이 들어갈 때가 아파요. 그래요? 또 약이 주입될 아파요. 때도 또 통증이 네, 약이 있나요? 아파요. 약이 아프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주사 마취를 그렇게 해놓으면 네. 한두 시간 정도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얼굴이. 좀 이물감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느껴지나 봐요. 주사 마취를 뭐 루틴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루틴하게는 마취 연고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네. 뭐 통증이 아주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 주사 마취를 합니다. 간혹 어떤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피부 시술에 수면 마취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면 마취는 간혹 마취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마취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네, 있기 위험할 수 있는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피해지려고 예뻐지려고 하는 시술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감수하는 것까지는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마취는 저는 하지 않고 있지만 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진짜 베리타스주님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서도 그러니까요. 흉터 치료는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그냥 됩니다. 각오도 아니었어요. 큰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포라님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진짜 아픈 거라고. 그렇죠. 아파요. 진짜 너무 딱 깔끔하게 아파요라고 하니까 정말 아플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드네요. 가끔 보면은 또 아까 얘기해드린 흉터 레이저 치료를 하고 효과가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쭤봐요. 그때 치료할 때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치료하고 한 3일 정도 밖에 나가기 힘들었나요? 여쭤보면 괜찮았는데요? 별로 안 아팠는데 할만했는데요? 너무 약하게 한 거예요. 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흉터를 치료할 때 이게 아직 피부 결이 바뀐 흉터를 치료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강한 강도로 치료하지 않고서는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치료할 때는 좀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그런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어떤 이제 의사들의 치료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다른 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서브시전 혹은 진피절제술이라고 알고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움푹 패인 흉터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피부를 잡고 들어가는 어떤 섬유 밴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특수한 바늘 같은 걸로 좀 끊어주는 거예요. 어머. 요거에 좀 손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좀 이게 의사들 숙련이 많이 필요한 시술이어가지고 이게 좀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술인가요? 수술 느낌인데? 뭐 시술이죠, 그래도. 그래서 오. 이런 서브시전이라는 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필러 같은 거를 흉터에 주사를 하는 이런 방식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 말미에도 얘기 드렸어요. 도트필링이라고 해서 TCA라고 하는 화학 박피를 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작은 구멍에다 일부러 막 찔러 넣어서 일부러 상처를 조금 더 만들어요. 딱지를 만들고 상처를 만들면서 그 상처가 굳어져 있는 오래된 흉터가 새로운 상처가 생기면서 살이 차오르도록 그런 걸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 제가 얘기해드린 뭐 레이저 이것들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레이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도 모든 형태의 흉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뭐 레이저든 이런 바늘이든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어떤 피부 결을 좀 좋아지게 하지만 깊게 푹 꺼진 거를 절대 못 올립니다. 이런 레이저나 바늘을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흉터 형태에 따라서 저런 방법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금 수술적인 방법들이 좀 병행이 돼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네. 뭐 적어도 치료하고 나서 뭐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음. 별로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는 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까지는 그럼요. 네, 네. 고렇게는 다만 완벽하진 가능하다.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무리 많이 가능하다. 정말 100번을 치료해도 네. 원래 여드름이 없이 매끈한 우리 오. PD님 같이 오, 매끈한 감사합니다. 피부 네.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렇군요. 거는 어쨌든 여드름이 날 때 초기에 염증 여드름이 심해지지 않게 여드름 치료를 잘하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흉터가 일단 생겼을 때는 네. 흉터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복합해서 흉터 형태에 맞도록 흉터 치료를 큰 각오를 하시고 네, 큰 흉터 치료를 각오를 네. 하고 좀 복합적인 치료를 네, 흉터 치료를 받고 네. 예, 그러고 나서도 여드름에 대해서는 꾸준히 약이라든가 네.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아, 진짜 어렵네요. 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치료네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랑 이제 기계들을 말씀을 네. 주셨는데 원장님이 가장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기기는 아까 그 피코.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들이고요. 네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저런 거 외에도 비슷한 방식의 뭐 그 장비들 혹은 조금 제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치료가 가끔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은 이 병원에서 어떤 레이저 해요? 뭐 그 어떤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의사의 숙련도가 더 중요해요. A라는 장비가 뭐 B보다 우월하다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어떤 의사가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좀 기기에 익숙해진 그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것도 할 수 굉장히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발전되는 요즘에 새로운 레이저들도 나오고 정말 저도 가끔 학회에 가면은 이런 것도 있었나? 깜짝깜짝 놀라는 네네. 예, 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저희 선배 의사들 중에는 진짜 옛날에 나온 장비, 옛날 방식의 레이저를 가지고 최신의 어떤 장비보다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최신 장비보다도 그 예전 장비가 자기는 더 편하고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거는 그래서 어떤 장비가 무슨 장비로 해야 더 효과가 있냐 사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같은 장비라도 의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방식의 치료랑 접합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최신 장비 정말 좋은 비싼 게 있다더라 하면은 뭔가 혹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보다는 어떤 의사의 숙련도나 그 기기와 얼마나 더 잘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네. 어떤 병원에서 어떤 기계를 내세워서 계속 우리 병원의 기계는 뭐다, 기계는 뭐다 그거는 그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사의 실력이라는 얘기일 수도 오히려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연예인들 사진을 병원에 많이 붙여놓는 네.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사실 좀 혹하긴 하죠. 그죠? 네, 어떨까요? 그런 병원은 연예인을 공짜로 해주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협찬을 예, 협찬을 해주는 병원인데 광고를 대신 진짜 잘 되는 병원, 잘하는 병원은 연예인들한테 돈을 다 받죠. 아, 협찬을 안 해주죠. 협찬을 안 해주면 사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협찬을 해줘야 연예인들 초상권 사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이 많이 붙어있는 병원은 네. 이퀄 연예인들한테 협찬을 많이 해주고 공짜로 해줄 수밖에 없는 병원. 근데 진짜 실력 있는 병원은 네. 연예인들이 돈을 내고 찾아오죠. 그렇군요. 이거 진짜 네. 약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막 그런 걸로 광고가 그렇죠. 네. 되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흉터 정말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많은 내용을 꽉꽉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햇빛님 질문 주셨는데 여드름 피부인데 스케일링을 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네, 물어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링 이거 설명해 주세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일종의 피부의 미세 박피를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미세 박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는 표피층이 있고 그 아래 진피가 있고 뭐 이런 피부층이 있는데 대개의 박피는 옛날에는 조금 깊은 박피라고 그러면 이제 진피층까지 박피를 하는 거고요. 표피층의 대부분의 박피는 표피층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표피층도 굉장히 층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미세 박피는 아주 그 겉에층에 각질층만 아주 살짝 박피를 하는 거를 우리가 미세 박피라고 얘기를 해요. 스케일링 할 때 그래서 쓰는 약제가 뭐 우리 이제 피부과에 쓰는 약제 글리콜산이라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살리실산이라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스케일링 하면은 대부분 글리콜산이라는 약제를 많이 써요. 네. 이 글리콜산이라는 약제를 써가지고 미세 박피를 하면은 피부가 우리가 박피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피부가 튼튼해져요. 그래요? 예, 반복적으로 박피를 하다 보면은 네. 그 박피가 피부에 어떤 턴오버를 빨라지게 해요. 새로운 세포를 빨리 아. 만들도록 그 유도를 네네네. 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든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음. 피부가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박피를 하고 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여드름이라든가 다른 염증이 나빠질 수 있어요. 혹은 이런 어떤 글리콜산이나 이런 약제를 쓸 때도 너무 퍼센트가 강한 걸 쓰면 자극이 심하겠죠. 네. 자극이 심한 것들은 결국 염증을 만들고 여드름이 더 음. 악화가 될 수도 네. 있죠. 예,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서도 드물게는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도 뭐 없다고는 못합니다.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인데 네. 그분의 어떤 피부 타입이라든가 피부의 민감도 혹은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네. 집에 가서 또 뭐 세안 같은 거를 좀 세게 하면서 또 자극을 줬다거나 네. 어떤 관리가 잘 안 됐거나 그런 경우에 좀 여드름이 다시 나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답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 짠주먹님,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가 제일 잘 생기는 부위가 얼굴에서는 이 턱 부분, 턱 라인 부분이 잘 생기고요. 네. 코에 울퉁불퉁한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코가 여드름 많이 심하게 앓은 분들이 코가 울퉁불퉁하신 분들 계시고 혹은 가슴이나 어깨에 그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데 몸통에도? 네, 몸통에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는 생기면 뭐 치료도 어렵고 붉고 그리고 혹은 그 자리가 가렵거나 따가우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켈로이드가 생기는 여드름 흉터들은 약간의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고 켈로이드를 만드는 그 우리가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의 어떤 활성을 누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트리암시놀론이라든가 혹은 베타메타손이라는 성분의 약제를 주사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다가. 그 주사를 하면은 단단한 흉터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네. 흉터의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흉터가 새로 더 커지는 걸 좀 막아주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붉은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붉은기는 어떤 혈관 레이저들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아, 네. 코에 있는 이제 코에 있는 울퉁불퉁한 켈로이드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놀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느다란 빛이 나오는 CO2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살짝 구멍을 뚫어지는 식으로 하면 그게 좀 가라앉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여드름 흉터는 어쨌든 큰 각오가 필요한 치료잖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좀 치료 기간을 어떻게 잡으세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의사들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흉터는 100번을 해도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횟수를 몇 번을 할지는 그냥 그 환자분이 이제 됐다 할 때 스탑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두세 번만 치료해도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그럼 뭐 굳이 더 할 필요 없죠. 근데 10번을 해도 저는 조금 더 좋아진다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뭐 계속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다만 제가 이 여드름 흉터는 아까 큰 각오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극이 큰 치료고. 네. 근데 우리 피부가 너무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피부의 어떤 그 회복 기능이나 이런 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 프락셀 레이저를 하고 안면 홍조가 심하게 생겼는데 그게 5년, 6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 4주 정도에 한 번씩 흉터 치료를 하는데 3번 정도를 해요. 한 3번. 4주에 한 번, 3번? 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가 걸리겠죠. 네. 그렇게 흉터 치료를 하고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몇 개월 쉽니다. 아, 일단 한 2달을 해보고 네네. 조금 쉬신다. 네네. 네. 몇 개월 쉬었다가 3, 4개월, 4, 5개월 쉬었다가 또 이제 한 3번 정도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쉬는 기간을 두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한 5번, 6번, 7번 그냥 연이어서 쭉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그거는 뭐 그분의 어떤 피부 타입이라든가 치료받는 분의 피부 타입이라든가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의 어떤 치료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횟수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군요. 정말 사람마다도 다르고 어떤 그럼요. 선생님마다도 다르고 하겠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2달 하고 좀 몇 개월의 텀을 그래서 저는 조금 쉬는 거를 더 둔다. 선호해요. 그 음. 많이 흉터가 심하고 흉터가 더 많이 좋아지고 싶어서 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연이어서 한 대여섯 번 치료하기도 더 해요, 하는 저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치료를 하고 몇 개월 좀 쉬는 거를 저는 더 음.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윤무님 질문 주셨는데 서브 시전 프락셀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봐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브 시전이 필요한 흉터, 그러니까 움푹움푹 들어가는 흉터, 관자놀이 같은데 그게 많거든요. 약간 부드럽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흉터가 있으시다 그러면 네. 프락셀만으로는 절대 그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서브 음. 시전이 필요하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피부에 그냥 작은 모공 같은 뭐 구멍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서브 시전하는 거는 뭐 별 의미 없죠. 그럴 때는 그냥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잘 하시면은 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흉터 형태에 따라 그건 다 달라집니다. 오, 네.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포렘님. 아들이 청소년기에도 안 나던 여드름이 20대 중반부터 나기 시작해서 몇 년째 계속 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술, 담배나 식이요법도 괜찮은 편이고 관리받을 때는 좀 사그라들고 하다가 또다시 납니다. 특히 좁쌀 여드름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이게 여드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여드름이 이제 청소년기에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맞는데 20대 중반도 청소년이에요. 그런가요? 여드름 나이로는. 그래요? 네, 충분히 네. 여드름이 심하게 잘 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네. 그런 나이고 또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20대 중후반에 나는 그런 여드름들이 더 큰 흉터를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혹시 뭐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체중이 좀 많이 영향이 있나요? 네, 체중하고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도 여드름이 좀 나빠지는 데 영향을 좀 줄 수 있거든요. 네. 혹은 20대 중반부터 이분이 피부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 과도한 피부 관리는 오히려 여드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 있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여드름도 상처니까 네. 너무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씻고 문지르고 하다 보면 더 나빠진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나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그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좋아하진 않으시는지 아니면은 세안을 할 때 더 깨끗해 보이겠다고 모공 세안하는 뭐 모공 청소하는 그런 스크럽제 같은 걸 쓰고 막 이것저것 화장품을 많이 바르지 않으시는지 그런 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악화 요인이 있지 않는지부터 살펴보고 필요한 뭐 약을 쓰고 네.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압출이나 이런 치료가 병원에서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진료 받으시고 뭐 염증 여드름이 심하지 않고 좁쌀 여드름 위주라고 그러면 바르는 약 정도를 열심히 쓰는 걸로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포레님 답변 주셨는데 체중도 정상이고 뭐 당지수가 높은 음식도 많이 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병원에 한번 네, 가보시는 게 병원에 와서 좋겠죠? 치료 받으시고 할 때 뭐 약을 쓰고 해야죠. 특별히 어떤 그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인도 있지만 그런 걸 네. 다 하시는데도 뭐 예를 들어 정말 다 모든 걸 다 잘해도 완전면 걸리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드름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이금비님, 저는 여드름이 한두 개 났을 때 디페린을 발라주면 가라앉던데요. 요거 장기간 사용해야 효과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하루 이틀 안에 가라앉는 것도 디페린 효과를 본 건지. 그럼요. 네, 효과를 보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약이든지 뭐 속된 말 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약발. 약발이 네. 잘 받는 분도 있고 뭐 덜 받는 분도 있고 그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희님 질문 주셨는데 레가토 플라즈마, 시크릿 RF, 레스틸렌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는 복합 치료도 최신 여드름 흉터에 속하나요? 굉장히 질문 네네. 수준이 이게 높으시네요. 레가토라는 게 있는데 레가토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제가 안내해드린 레이저랑 조금 다르고 네. 플라즈마를 어떻게 표현할까? 화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그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을 탁탁탁 쏘면서 피부에 일종의 박피를 하는 거예요. 레가토도 박피를 하는 거고. 네. 이제 레가토는 최신 레이저는 아니고 이제 나온 지가 좀 꽤 된 레이저고요. 네. 시크릿도 마찬가지예요. 시크릿도 뭐 요즘에도 많이 쓰고 있는 그 바늘이 나오는 고주파예요. 시크릿이 바늘이 나오는 고주파인데 그것도 뭐 나온 지는 꽤 된 레이저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레이저가 언제 나왔느냐 뭐 이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느냐 뭐 이게 더 음. 최신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비보다는. 네네. 그래서 네. 뭐 이런 방식, 어쨌든 이런 방식도 여러 가지 복합 치료도 뭐 좋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쓰면. 근데 저 레가토라는 근데 플라즈마가 이게 그 피부과에서 한때 이렇게 조금 이름이 알려지는 듯 하다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게 음. 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치료들이 우리 한국 사람 피부에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색소 아. 침착이 조금 잘 생겨요, 플라즈마가. 네. 그래서 플라즈마 치료는 뭐 물론 경험이 이 치료에 아주 많으시고 그런 선생님들은 잘 사용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색소 침착의 위험이 있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포레님 추가로 답변 주셨는데 모공 세안 비누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네네네. 네. 네. 뭔가 더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네. 그 네. 여드름이 날수록 지금 그 포레님 말씀하셨듯이 모공 세안 비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드름이 저거는 모공 세안 비누나 이런 거는 여드름이 없으면서 네. 기름기가 많고 번들거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일단 피부가 좀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게 저자극 세안제 쓰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김정아님 필링은 효과가 어떤가요? 물어봐 네. 주셨어요. 어떤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잘 받으면 효과가 좋고요. 네. 잘못 받으면 부작용이 많고요. 네. 네, 필링은 이제 조금 사실 요즘 필링 치료가 많이 그 필링을 저보다도 더 윗세대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치료 방법이고 필링 계통은 아까 얘기한 스케일링 같은 것도 일종의 필링이긴 한데 네. 미세박피죠. 제대로 하는 필링은 예전에 하던 무슨 뭐 페놀 박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 굉장히 깊게 하는 그런 필링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흉터 치료하고 그러시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네. TCA라는 아까 저는 도트 필링이라고 부분적으로 찍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을 전반적인 층을 막 TCA라는 약을 이용해서 박피를 하고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죠. 그런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연세가 너무 많아지셨고 네. 그런 치료법들이 잘 받으면 좋지만 네. 잘못 받으면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안전한 치료를 더 선호하는 뭐 의사들도 그렇고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필링은. 네, 필링은 요즘에는 많이 하진 않는다라고 답변 주셨고 그 다음에 조성수님 아큐토닝 레이저 여드름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아큐토닝 이건 뭐죠? 아큐토닝 모르겠는데요. 뭔지.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 요즘에 네. 워낙 그 새로운 장비 아큐토닝이라는 게 어떤 그 장비의 어떤 방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이 아니라 네.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냥 그 장비의 이름일 거예요. 뭐 우리가 차가 무슨 아반떼가 있고 뭐 소나타가 있고 네, K9이 네, 네. 있고 이러듯이 네.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워낙 많고 장비가 많아서 저도 다 몰라요. 네. 네, 아큐토닝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원장님도 조금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 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승희님 질문 주셨는데 나이랑 상관이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흉터 치료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오히려 나이보다는 그분의 흉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나이는 뭐 치료 효과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 지금 막 여드름이 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6살, 17살? 네. 근데 그때 흉터가 생겼다고 흉터 치료를 하겠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아,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는? 네, 그거는 앞으로도 여드름이 계속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더 심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흉터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 친구들은 어떤 세포의 움직임, 네. 그런 신체 활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흉터를 치료하려다가 다른 형태의 흉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치료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그럼 성인이 된 이후에 네네. 시술을 네, 받으시는 그거를 게 추천드려요.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좋겠습니다. 치료하는 거. 네, 네. 20살은 되고 네, 고등학교는 한번. 졸업하고 치료하는 거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지니지니님이 저를 싫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오해입니다. 네. 이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베리타스주님이 질문 주셨는데 여드름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귀에 있는 점을 빼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아니요, 그럴 건 없는데요. 모를 걸. 제 생각에는 귀에 있는 네. 점을 빼러 갔는데 귀에 있는 점을 안 빼는 게 좋다고 선생님이 하셨을 것 같진 않고요. 네. 귀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점의 형태 자체가 네. 뺐을 때
너무 점이 깊어서 빼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거나 네, 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아니면은 좀 많이 깊은데 연골 부위에 있어가지고 점을 빼는 과정에서 연골이 좀 다칠 수 있다거나 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네, 귀에 있다고 안 좋다. 네, 네, 이렇게는.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현주님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화농성 여드름이 양쪽 볼에 있었는데 로아큐탄 2달 먹고 염증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붉은색 색소 침착이 6개월 정도 유지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 없어진다고 하나 치료를 통해 더 빨리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네, 이런 이제 붉은 자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하여튼 지금 여드름이 많이 더 새로운 여드름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뭐 혈관 레이저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피부의 어떤 그 색소를 좀 좋아지게 하는 비타민 같은 걸 이용한 미백 치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음, 것들을 좀 병행하면은 좀 더 그 사라지는 시간을 단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 충분히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추가로 김현주님이 사과 식초 세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물어봐 주셨어요. 음, 사과 근데 식초.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는 기본적으로 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클렌저든 뭐든 약산성 클렌저, 약산성을 음,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일반적으로 고형으로 되어 있는 비누는 알칼리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되게 이미지가 뭐 알칼리 체질, 뭐 알칼리가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산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 사과 식초도 뭐 사과 식초를 그냥 생으로 식초를 가지고 세안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많이 희석을 해서 약산성을 만들어서 세안하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식초 냄새 나잖아요. 음, 요즘에 좋은 저자극 클렌저, 약산성 클렌저가 시중에 많은데 굳이 사과 식초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음, 네, 네, 약산성 네, 기존에 나와 제품화되어 있는 있는 네, 제품을, 그냥 쓰는 게 음, 더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더 좋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고은님 질문 주셨는데, 혹시 주제와는 다른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리는데요. 요것도 받아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눈밑 지방 제거하고서 눈밑이 꺼져서 필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 채워지지 않고 몽고주름도 길어 보이는데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음, 주셨네요. 그래요. 그 어떤 방법이든지 100% 만족하고 완벽한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필러 같은 네. 특히 이제 눈 밑에는 필러를 넣을 때 필러가 조금 정말 그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네. 저도 그 주사를 이용하는 치료 필러나 보톡스 치료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거든요. 네네. 특히 노화 치료할 땐 저는 레이저 치료보다도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를 선호하고 이거를 권해드리고 네. 뭐 환자분들에게만 권하는 게 아니라 제 지인들, 제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권해드려요. 네. 근데 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이 한계를 넘어서서 거기를 이제 조금 더 채우겠다고 필러를 넣다 보면 눈밑이 오히려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일 수 있어요. 더 아, 안 좋은 네. 모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에 근데 그 아까 제가 흉터 치료할 때도 우리가 쓰는 콜라겐 부스터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필러 자체로 어떤 볼륨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음,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 자체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게 딱 보이거든요. 네. 자체 볼륨감은 크지 않아요. 정말 미세한 볼륨만 증가를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콜라겐 부스터들이 요즘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미세하게 꺼진 그 부분을 좀 살짝 채워주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부위의 탄력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거는 글쎄요, 제가 직접 윤고님을 뵙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을 음,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요즘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네. 주셨는데, 바디 트러블, 몸에 있는 트러블에 클렌징 워터로 닥토가 뭐죠? 닥토 하는 건 안 좋은가요? 클렌징, 닦아내는 토너래요. 아, 네. 웬일이야. 제가 몰라봤어요. 네. 네. 닦아내는 토너. 저도 몰랐네요. 세상에, 세상에. 네. 클렌징 워터도 씻어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거 딴 얘기인데 닥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이게 그 무슨
그거를 무슨 뭐 선크림 뭐 그런 건가요? 네, 선크림에 대한 거예요. 그게 유기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 예. 차단제, 뭐 무기 성분 자외선 차단제, 그걸 줄여서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게 어떤 네. 미용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네, 단어였더라고요. 네. 그 줄임말. 네. 근데 이제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닥터 이것도 아마 그런 곳에서 많이 쓰는 네, 용어인가 아마 봐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 아닐까 예, 생각이 전혀 드는데요. 뭔지 네. 전혀 몰랐네요. 아까 질문이 네. 뭐였죠? 닥터. 네, 질문이 네. 네, 바디 아, 네. 트러블에 네. 클렌징 워터로. 근데 클렌징 워터로, 근데 왜 클렌징 워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몸에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클렌징 워터를 왜 쓰죠? 그냥 저자극 클렌저를 음. 가지고 닦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렌징 워터를 가지고, 클렌징 워터는 어떤 이런 거품을 나고 하는 것보다도 화장품을 좀 녹여서 화장을 잘 지워지게 하는 용도잖아요. 네. 굳이 클렌징 워터를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여기에는 네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변 네, 그냥 주셨습니다. 저자극 세안제로, 저자극 클렌저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보습제라든가 약을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그러네요. 네. 네, 10시 방송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마지막 하나만 네. 받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얼굴에 마스크팩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 피부거나 이런 네.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좀 민감하고요. 어떤 음,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성 저촉 피부염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정상적인 사람들, 그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드름이 있거나 안면홍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네, 오히려 줄이는 것을. 네네. 근데 이제 마스크팩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필수적인 화장품은 보습제 하나거든요. 네. 보습제 하나. 세안을 하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는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고, 혹은 염증 여드름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좀 가라앉히는 성분의 토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안하고 토너 바르고 보습제 바르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수분크림, 또 하나. 수분크림은 보습제가 아니에요. 수분크림을 보습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수분크림은 그냥 청량감을 주는 크림입니다. 네. 실제로 물을 보충해 주지도 않아요. 예, 그냥 청량감을 줄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날아가면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도 언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뭐 보습제를 바르면서 하나만 바르니까 불안해서 수분크림도 바르고 뭐 에센스도 바르고 마스크팩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오히려 피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이런 기초의 종류는 네. 최소 본인의 어떤 피부에 건조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하는 거. 네. 그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더 줄이는 것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걸 네. 덜어내려고 해보세요. 네. 네. 이거는 참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어가지고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것도 받아주셨는데요. 네. 사실 질문을 다 받지 못했어요. 역시 네. 항상 원장님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뭐 마무리 멘트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중에 가서 흉터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드름이 나는 자녀, 혹은 친구, 혹은 본인이 그러시다 그러면 여드름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병원 오셔가지고 잘 약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힘든 여드름 흉터까지 안 가실 것 같아요. 흉터 네. 치료까지. 그래서 흉터 치료 하시기 전에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거 그냥 놔뒀다 나중에 흉터 치료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흉터 치료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여드름 있을 때, 염증 여드름일 때 혹은 간단한 좁쌀 여드름일 때 병원 오셔가지고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방이 중요하다. 네.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 많이 봐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